법인 통장에 돈은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상하게 대표인 나는 쓸 돈이 없는 것 같다. 아마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고민일 텐데요. 오늘 이 답답한 고민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자금을 아주 현명하게 또 합법적으로 잠금 해제하는 방법,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특히나 1인 주주이시거나 가족끼리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엔 더더욱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왠지 법인이라는 커다란 금고 안에 꽁꽁 갇혀버린 느낌이랄까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 제가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법인 자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이거부터 딱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핵심은요, 법인 돈을 쓸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법인 계좌에서 바로 지출해도 되는 사업 경비하고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인출해야 하는 개인 생활자금, 이걸 구분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법인이 가진 이 막강한 지출 능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돈을 빼내기 전에요. 지출부터 똑똑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 법인 카드, 그리고 차량 관련 비용, 마지막으로 경조사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만 잘 활용해도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인출해야 할 돈이 정말 극적으로 줄어들어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법인 카드는 그야말로 만능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업무 관련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랑 식사를 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사업 얘기를 나눴다면 완벽한 업무 비용입니다. 하지만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장복이나 병원비, 자녀 학원비 같은 건 절대 안 된다는 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명의 차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대표님 개인 차량으로 업무를 보셨다면 당연히 그 기름값이나 톨게이트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세나 보험료처럼 소유와 관련된 비용들 있죠? 이건 차량이 개인명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지출하면 안 됩니다. 사용에 대한 비용만 가능하다. 이 차이를 기억해 주세요. 사실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경조사비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보통 세무당국에서는 1년에 한 40건에서 50건 내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참고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처리하는 게 안전하겠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셨죠? 여러분의 무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급여 그리고 배당. 이 두 가지는 규칙도 다르고 전략적인 장점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이 둘을 정말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둘의 상충관계, 즉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요. 자, 보세요.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돼서 법인세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대표님 개인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종합소득세에다가 약 18%에 달하는 4대 보험료까지 내야 하죠. 부담이 꽤 큽니다. 반면에 배당은요, 법인 비용 처리는 안 돼요. 하지만 대표님 개인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 없이 15.4%라는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특정 소득 구간을 넘을 때 세금이 갑자기 껑충 뛰어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월 급여가 530만 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15%에서 24%로 확 튀고요. 870만 원을 넘어가면 24%에서 35%로 또 훌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 바로 아래쪽으로 급여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숫자 15.4%, 이게 바로 배당의 매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복잡한 누진세율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단일세율이라는 거. 게다가 이 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큰 장점이죠. 네 번째, 이제 기본을 넘어서 조금 더 심화된 고급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가족기업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 분산. 실제로 일하는 가족에게 급여나 배당을 지급해서 소득을 쪼개고 모두가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둘째는 사업 분야 분리.
법인이 하는 사업 일부를 아예 개인 사업자로 분리해서 소득의 종류를 다각화하고 세금 구조를 최적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당신의 부를 가두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인의 진짜 목적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돈을 가둬두는 거대한 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은요, 사업을 통해 만들어낸 부가 대표님 개인의 삶으로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도관, 일종의 파이프와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당장 쓸 돈이 없다고 법인의 현금을 계속 쌓아두는 게 안전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1억 원이 필요해서 한 번에 인출할 때 내는 세금은요, 5년에 걸쳐서 매년 2천만 원씩 나눠서 인출할 때 내는 세금보다 몇 배, 심하면 10배까지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돈을 쌓아두는 건 결국 미래의 나에게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것과 같아요. 오늘 설명의 핵심입니다. 똑똑한 지출 전략, 그리고 계획적인 인출 계획, 이 두 가지만 잘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법인은 부가 흐르는 통로입니까? 아니면 부를 가두는 감옥입니까?